안녕하세요. 뷰티 CEO 멘토 박경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수익 관리하는 방법, 뭐냐고요? 네, 돈 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쌓이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귀가 솔깃하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벗어나는 그날, 돈이 두둑히 쌓이는 그날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출하고 수익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세요? 매출은요, 말 그대로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어 라는 게 매출이죠. 그런데 수익은 어떤 거예요? 그 내가 벌어들인 그 돈에서 내가 써야 되는 비용들을 다 제거하고 감한 금액이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수익 관리 하시는 원장님들을 제가 사실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매출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매출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 관리 하셔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기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yes, no 하고서 나는 yes가 몇 개인지 no가 몇 개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는 우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매월 정리하고 있다. yes, no. 두 번째, 나는 우리 매장에 가계부, 매장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다. yes, no. 네. 세 번째, 나는 세금, 사대보험료,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 등 그 내가 납부하는 금액들을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다. yes, no. 네 번째, 나는 우리 매장의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 yes, no. 다섯 번째, 마지막, 나는 수익률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 yes, no. 여러분들 yes는 몇 개가 될까요? no는 몇 개가 될까요? 혹시 yes가 5개라고 되어져 계신 분들은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익 관리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no가 5개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그 no를 yes로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수익 관리를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익 관리 점검할 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매장에 감가상각비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굉장히 멋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때 여러분들은 그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대출 이자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인테리어에 대해서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기에 내가 공을 들여서 했었던 인테리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이 크게 들였던 도구들,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가상각 비용을 계산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내가 매장에 창업을 했어. 그러면 그 2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매월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는 비용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회원권 이렇게 하고 멤버십 이런 제도를 사용을 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회원권이나 멤버십을 하기 위해서 몇 프로를 할인해 주거나 혹은 몇 프로를 적립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실상 마케팅 비용으로 쓰고 계시는 거죠. 왜? 회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머릿속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감가상각비라든가 그 다음에 대출이자,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에 대한 할인, 적립 이런 것들은 매출과 연동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용과 연동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자체도 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금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간이가세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가세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의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 내가 분기별로 나오는 것들, 반기별로 나오는 것들, 연말에 연말정산하면서 내가 종소세 얼마를 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 내가 그냥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세무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그 금액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낸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돈 관리를 못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매장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 고정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임대관리비,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직원에 대한 급여, 그 다음에 뭐 렌탈,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하물며 여러분들 통신비 이런 것들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내가 꾸준하게 재료 구매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비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들을 하나둘씩 내가 체크해보고 엑셀표에 내가 비용을 언제 어느 때 이 금액이 나가는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체적으로 우리 매장에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6개월 단위로, 왜냐하면 우리는 성수기, 비수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6개월 단위로 여러분들이 매출 실적을 쭉 한번 비교해 보고 그 매출 실적에 대해서 매 월별 꾸준하게 나가는 그 비용들, 여러분들이 통장 정리 쭉 하면서 한번 그 비용들을 체크해 보시는 거죠. 저도 과거에 이러지 않았었어요. 저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왜? 마이너스 통장에서 더 이상 쓸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그냥 자동이체로 다 해냈었으니까 몰라요. 그러다가 통장을 쭉 보고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보니까 제가 포토샵을 쓰지도 않는 포토샵을 자동이체로 결제를 해놓은 거예요. 아, 매달 나도 모르는 28,000원이 그냥 꾸준하게 1년 넘게 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통장을 정말 매의 눈으로 날짜별로 해서 기록하는 습관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은요, 혹시라도 이런 엑셀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엑셀표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출 실적 파악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월별로 쓰는 6개월 동안 평균으로 한 비용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전체 6개월 동안의 평균 매출에서 6개월 동안의 평균 비용을 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손익분기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최소한 이 정도의 매출은, 이 정도의 수익은 올려야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알았어, 이제 내가 점검해봤어. 그랬더니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서 수익관리 방법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일단 뭐니 해도 매출입니다, 여러분. 매출을 올리게 되면 비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더라도 그 매출이 그 비용을 상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매출을 업시키려면 여러분들은 매출 목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객단가를 상승시키고 고객이 자주 오게 하는 방법을 꾸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매출은 많이 올려야 된다. 그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한 여러분들의 목표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고 비용, 너무나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당연한 것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예산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월별로 고정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끔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비,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세미나가 있어. 그러면은 뜻하지 않는 교육비, 그 다음에 간식비, 그 다음에 재료비,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반디인하우스는요, 연초에 아예 다 모든 예산을 잡아요. 직원들 급여까지도 저희는 예산을 다 잡아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 뭐 임대관리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건 고정비니까. 그 외의 것들은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비용을 집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절제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나가는 날을 여러분들이 딱 노트에 적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엑셀표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매장 가계부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매장 가계부를 작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 내가 뜻하지 않은 비용이 나갔구나, 혹은 내가 아낄 수 있는데 못 아낀 비용이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관리 방법 세 번째는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월, 연 이렇게 가능하면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변동에서 나가는 변동비에 대한 관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비용 정리를 하다 보면 지금은 내가 예산을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좀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올해 말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수 있는 눈이 보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엑셀표에 그런 숫자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산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매장에서 매일매일 쓰는 가계부를 작성을 합니다. 지금 그런 가계부 작성할 수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앱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앱을 가지고 매장에 일일 현금 흐름표를 관리를 합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샵에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현금 매출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경우 꽤 있잖아요. 그런데 현금 매출이 들어오다 보면 그 현금이 사실은 회원권의 적립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나중에 회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돈이야. 그렇죠. 지금 내 돈으로 내가 다 써버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원권으로 들어오는 그 통장 외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비용만 따로 관리하는 통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여 어떤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안 생겨요.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금 흐름표 관리하시고 그 회원권에 대해서 적립된 통장을 따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일 지출되고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금액 관리하는 일일 가계부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월 단위로 그냥 엑셀표 쭉 해가지고 거기 어떤 앱이든 다 엑셀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올라오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매출을 대비해서 내가 수익률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가 매출을 올리면서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통장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매출은 업, 비용은 다운, 균형 있게 해라. 왜 갑자기 우리 그렇잖아요. 비용을 아낀답시고 직원을 내보내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깎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에너지를 차라리 매출을 올리는데 신경을 쓰시고 비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는 그런 비용들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그 비용들을 내가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이 비용들을 조금 더 쥐어짜서 비용을 다운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좀 잘 축적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만드시고 내년에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목표와 또 다른 수익 목표를 잡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아마 도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 링크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저희 포어스 저희 본사 카카오 채널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거기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수익이라고 쓰시고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로 여러분들에게 자동화 서식 다 만들어주고 여러분들 숫자만 넣으실 수 있는 수익관리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 버는 25년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공 창업을 응원합니다.